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신경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오래 계시느라 많이 답답하시죠? 건강한 정보에 더욱 관심이 생기는 요즘 건전지가 여러분들의 건강 지식을 100% 가득 채워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건강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은 조금 낯설고 두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현재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죽음, 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쉽게 말해서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라고도 불리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에 확대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함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연명의료 시술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전까지 연명의료에 속한 시술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가 포함됩니다. 또 담당 의사가 중단 혹은 유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연명의료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에게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했는데요. 개정된 이후로는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때 환자 배우자 및 19세 이상 직계혈족의 모든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가 1차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의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이용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임종과정 여부 판단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 즉 2인이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담당 의사 1인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삶의 끝에서 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집중 건강정보에서 알아본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아름다운 이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샵 검색어는 마스크 트러블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힘드시죠?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서 이 입과 턱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올라오는 증상이 있다면 접촉성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특정 물질이 피부에 닿은 후 시간이 지나 가려움과 작은 발진, 반점 등의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주로 접촉 부위에 홍반, 부종, 진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만성인 경우에는 홍반, 색소 침착,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온몸으로 퍼지기도 하는데요. 습하고 덥거나 장기간 젖어있는 상태가 계속될수록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 물질로는 화장품의 향료, 방부제, 각종 금속과 식식물, 고무장갑, 연고, 속옷 염색약 등이 있지만 한참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 물질을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접촉성 피부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피하면서 피부 세척제, 장갑, 보호 의복, 피부 보호 크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접촉성 피부염의 예방 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접촉성 피부염 예방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입니다. 자극이 없는 무향, 무색의 일반 비누 사용하기.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채소, 과일즙, 생고기 등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습기로 인해 면장갑, 마스크가 젖지 않도록 자주 교체하기. 화장은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오늘 샵 검색어에서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려드렸으니 가렵고 빨갛게 되는 피부를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슈퍼푸드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푸드의 유래를 살펴보면 미국의 영양학 권위자가 세계적 장수 지역인 그리스와 오키나와의 식단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먹을거리를 선정한 건강식품입니다. 슈퍼푸드란 만성질환, 암 예방,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슈퍼푸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빠질 수 없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살균,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식중독균과 위궤양을 유발하는 균을 죽여줍니다. 몸속에 있는 유해물질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기능으로 면역력을 높여 질병에 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맥경화 및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마늘의 알싸한 향이 내는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서 피로회복, 스태미나 향상에 도움을 주며 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인데요.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카테킨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의 500배, 비타민 C보다 100배 정도 높다고 해요. 또한 이 성분은 위암, 폐암 등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여 체내 지질 축적을 방지하고 혈압을 낮춰주어 심장 강화 및 바이러스 저지 등으로 면역력 향상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의 보랏빛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혈관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과 심장병, 뇌졸중을 방지하며 시력에 관여하는 노놉신 색소체의 제합성을 활성화하여 시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천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지방 연소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복부 비만에도 좋고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이 체내 나트륨 양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잉 축적되는 것을 막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 혈류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루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혈압을 낮춰줘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슈퍼푸드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인데요. 혈관을 지켜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주 2회 섭취 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금치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의 대표 식품인 시금치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감기 예방,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과잉 섭취할 시 신장과 방광에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많이 먹는 분들은 하루에 500g 이상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몬드와 귀리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슈퍼푸드로 몸의 활력을 찾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샵 검색어에서는 얼굴 신경이 마비되는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과 증상이 비슷한 안면 신경마비는 이마 근육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 한쪽이 마비되거나 잘 움직이지 않으면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는 뇌졸중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얼굴에 발생하면 안면 신경마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벨마비란 갑자기 찾아오는 안면 신경마비의 다른 이름으로 발병의 추측 요인으로는 안면 신경눌림, 안면 신경 혈액순환장애, 바이러스 감염이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의 의심 증상을 살펴보면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다. 위를 쳐다볼 때 이마의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찡그릴 때 한쪽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얼굴이 뻑뻑하다. 한쪽 귀 뒷부분에 통증이 있다. 식사 중 음식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평소보다 눈물이 많이 난다.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린다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을 구분하려면 이마 근육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마 근육이 거의 정상이라면 뇌졸중, 함께 마비가 된다면 안면신경마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면신경마비, 초기에 치료하면 환자의 절반은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돋보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상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조금 어려워요, 원장님. 예, 무슨 어렵죠. 의미인지 이 협착증에 대한 단어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인 척추관이 네.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디스크하고 달리 오래 걸을 때 양쪽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쭈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걷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소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척추관 다행이네요. 협착증 때는 네. 움직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예. 있을까요? 증상 조절 방법에는 운동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그다음에 수술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그 완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관리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꾸준히 운동을 해주고 증상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다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또는 신경 성형술과 같은 이러한 시술을 가끔씩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정보를 하나 듣고 왔거든요, 원장님.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산을 오를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더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가 뒤로 젖혀질 때 대개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증상이 좋아지고 뒤로 젖히면 나빠지기 때문에 계단이나 비탈진 곳을 내려갈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내려갈 때 힘든데 그 척추관 협착증인가? 아니요, 대개 척추관 협착증은 네. 60대 이상, 70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 퇴행성이기 때문에 60대 이상 연령대 많이 맞습니다. 걸리는 거죠? 그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로 뼈나 인대, 디스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뼈가 퇴행성 변화로 뼈 골극이라고 하는 뼈 돌기가 튀어나오고 그 척추관에 내재되어 있는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이 두꺼워지면서 그러한 구멍들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또 꿀팁을 말씀해 주셨어요.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게 꾸준한 운동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운동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 자전거를 오래 타면서 이러한 척추관의 그 구멍을 좀 넓혀주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러한 퇴행성 변화들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코어 운동들이 있고 입니다. 그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이 코어 운동에 도전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코어 운동들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꾸준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코어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운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운동 중에 슈퍼맨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 그거 알아요.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네. 예, 엎드려서 이렇게 양팔과 이 양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이드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들은 나이 드신 네. 분들한테는 그게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이러한 운동들은 그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운동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들 중에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골라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적당한 것은 뭐든 뭐 천천히 꾸준히만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음. 고혈압, 당뇨가 네. 운동이 중요하듯이 척추관 협착증도 꾸준하게 허리를 관리해서 증상을 없애고 더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만큼 우리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꿀팁들을 꼭 전수받아서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소확건!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강 정보를 통해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전지는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채우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